키스더 라디오에 사연을 입력하면 데키라 알고리즘이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키스더 알고리즘 뮤직 키알뮤. 자,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음악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시간, 키스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키알미와 함께할 분들입니다. 보이넥스도어의 재현씨 그리고 리우씨 어서오세요. 자, 각자 한 분씩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의 명지현입니다. 예.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의 리우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지금 촬영 중인 영상은 또 이제 방송 마친 후에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성호씨 그리고 태산씨랑 함께 했는데 혹시 이야기 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네, 선배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나요? 네. 이 실화인가요? 맞나요? 네네, 진짜로. 아, 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좋다. 그냥 편하게 가면 되겠구나. 선배님만 믿고 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성호씨, 태산씨 혹시 이걸 듣게 된다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방송 모니터는 해보셨는지? 네, 물론입니다. 네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다 알고 오신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두 분의 알고리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낭낭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재현이는 데키라에서 태산이가 정교회장 공약 읽는 거 듣고 따라하던데 재현이도 정교회장 출신이잖아요. 무슨 공약 걸었나요? 했는데 아니, 또 이분도 정교회장 출신이시라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초중고를 한 번씩 다 했었어가지고 오케이. 예, 뭐 언제 쪽을 골라야 되나? 네. 자, 그럼 초등학교부터 가볼까요? 초등학교 때 공약 혹시 기억나나요? 초등학교 때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물을 이렇게 네. 학교에서 마실 수 있는 기계를 네. 이제 정수기로 몇 대 바꾸고 싶다라는 거랑 이제 그 당시에 화장실이 조금 많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화장실 개선. 네, 이 어,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그게 됐나요? 전체를 다 바꾸진 못했고 네. 몇 대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몸에 뭐 몇십 퍼센트, 80%였나?가 물인데 그 물을 또 바꿔줬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준 게 아닌가. 그쵸. 자,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는 그럼 어떤 공약이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희가 운동장에 네. 이제 시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제 축구를 하고 네.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실이 늦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종 수업 치고 시간에. 들어갔어야 네. 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시계탑을 지었어요? 예, 진짜로요? 네. 그때 건의를 제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 얘기를 처음 꺼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교 회장의 파워구나. 저희 시계탑 좀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시계탑 빵 나오고 어마어마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은 재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온리우님, 여기가 세븐 맛집 혁명지가 있는 곳인가요? 두 분이 정국 선배님 노래 세븐 챌린지 했는데 상체 댄스라도 데키라에서 좀 뽐내줘요. 요거 혹시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지금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노래 부르면서 하면 Weight of the world on your shoulders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나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더 듣고 싶어졌어요.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목소리들이 아유 좋네요. 예, 한번 해볼게요. 예. 라이브를 하면서 이 상체 댄스 여기 이 쉽지 않네요. 예.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근데 잠깐 들었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Monday 거기서 네. Right 5, 6, 7, 8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노래에 조금 더 이제 네네네. 비중을 뒀다면은 그쵸. 춤이 딱
딱딱딱 살아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요것도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연은 리우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훈님 보이넥스도어 9월 컴백한다고요? 나 돌아버리겠다. 스포 한 글자만 해줘요, 제발. 9월 컴백. 9월이면은 이제 어떠한 그 스포 한 글자가 나올지 요거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 글자면 제목에 한 글자가 나올지, 앨범에 한 글자가 나올지, 컨셉에 한 글자가 나올지, 아니면 뭐 그 첫 소절에 한 글자가 나올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엄청 많죠. 자, 그러면 리우 씨 한번 가볼게요. 네. 저는 갓으로 하겠습니다. 갓 이걸 네, 약간 갓 태어난 애 그 갓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 앨범의 퀄리티가 갓일 수도 있는 네. 거고. 어떤 거일지는 나오면 알겠습니다. 이걸 말한다고? 근데요, 재현 씨한테도 여쭤볼 거예요. 오인가요? 한 글자 한번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입?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떡 벌어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앨범인가 보다.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네. 9월이면은 네.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잎일 수도 있고, 잎일 수도 있고, 잎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듣는 사람에 맡기는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나오게 되면은 이때 이걸 말한 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엄청 큰 거겠죠. 스포인 겁니다, 사실. 네. 근데 딱 들었을 때 알 정도의 그런 수준인가요?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형 스포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코너에 들어가 볼 건데요. 키스타 알고리즘 뮤직은요, 저희가 내드린 카테고리에 맞춰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키알뮤. 이번 시간 카테고리는 바로 방학인데요. 방학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를 달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현씨, 리우씨가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자, 참여 방법은 재현씨부터. 네. 사고입니다. 죄송합니다. 키스타 알고리즘 뮤직 키알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데키라 알고리즘이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샵 방학숙제, 샵 취미생활 등등 방학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를 달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키알미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보이넥스도어의 Serenade. 자, 보이넥스도어의 Serenade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차도 없고 면허도 없어 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차도 없고 면허도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네. 차도 면허가 아무도 없는지. 아무도 없는 물론이죠. 건가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사를 쓸 때 저희는 항상 저희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불렀을 때 네. 어색하면 안 되니까 예. 최대한 뭔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네. 우리 나이 때 분들의 이야기를 하자. 사실 저희 나이 때 분들이 차나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가사를 쓰고 네. 거기 뒤에 나오는 가사가 중요합니다. 뭐죠? 하나 약속할게. 네. 차도 없고 면허도 없지만 너희 아버지랑 잘 지내려고 노력해볼게. 이런 귀여운 가사가 나오고. 어머, 웬일이니. 작가님, 저거 얼굴 가린 거 봐봐요. 어머, 웬일이니. 근데 눈은 살짝 이렇게 빼가지고 뜨고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이런 명곡을 가지고 있는 보이넥스도어의 명재현 씨 그리고 리우 씨와 함께하는 키스타 알고리즘 뮤직 키알뮤. 카테고리 방학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자, 두 분은 방학하면 어떤 해시태그가 떠오르나요? 리우 씨는? 저는 아무래도 여행인 것 같아요. 해시태그 여행. 여행, 네. 방학하면 또 여행을 좀 떠나는 스타일이었나요? 네, 제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네. 항상 저희 가족은 방학만 되면 그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 여행. 엄청 갔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가평 쪽을 좀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가가지고 계곡
또 네, 계곡 쪽 즐기고. 펜션에서 잡고 네. 그쪽에서 좀 많이 놀았었어요. 또 이제 또 가족여행 그렇게 가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재현 씨는요? 저는 방학하면 네. 뭔가 여름과 겨울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히려 뭔가 계절 기니까. 그 자체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름 방학 때 꼭 했던 거, 겨울 방학 때 꼭 했던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여름 방학 때는 네네. 그리고 겨울 방학 때는 네.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네요.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다. 아니 그렇네요. 아무래도. 제가 당연한 걸 여쭤봤네요. 그 방학 때 우리 또 학교도 안 가니까 아침부터 또 더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었죠. 그쵸.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연생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렇지만 어떠한 생각들을 하셨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좀 많이 온 것들 중에 하나. 오늘 키알묘 첫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방학숙제입니다. 자, 재현씨가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아예때르눔님. 방학하면 역시 일기랑 독후감 쓰기 숙제가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항상 숙제 밀려서 개학 하루 전날에 책 20권씩 읽고 읽기도 20편 이상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땐 모범생 이미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꾸역꾸역 숙제를 다 해갔어요. 고등학생인 지금은 방학 숙제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예때르눔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방학 숙제에 대한 추억을 살짝 들려주셨습니다. 요거 있죠. 그 방학 숙제는 약간 미리 한 번에 딱 하고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그 방학 끝나기 직전에 하거나인데 어떤 네. 스타일이셨나요? 물론 차근차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눠서. 네, 그쵸. 근데 제 그 방학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셨나요, 방학 숙제? 리우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는 일기가 만약에 20편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20편을 쓴 줄 알고 있었어요, 항상. 딱 그 기간에 맞게 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개학 이틀 전에 열어보면은 항상 6편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좀 비교적 차근차근 하셨네요. 그 20일이 다 과거에 있었던 날 혹은 뭐 상상에 있었던 날을 쓰신 건 아니네요. 그쵸. 한 6일 정도만? 네. 예. 그럼 재현 씨는요? 그 시절에 저는 네.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네.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일기에 제목을 항상 쓰잖아요. 네. 제목만 매일매일 써뒀었어요. 기억하려고. 뭐가 있었는지 한꺼번에 키워드 쓸 때. 정도만. 그게, 가사 쓸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쵸. 뭔가 아이디어 때도. 떠올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써놓잖아요. 네, 그쵸. 키워드만 그때부터 이게 있었네요. 남달랐네요. 에이, 멋있다. 저는,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초반에 그냥 다 해버리고 그냥 없었던가 아니면 미래 일을 쓴 거죠.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거나 기억 안 난다 하면 대충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모범생 이미지였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재현 씨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범 학생상. 그런 게 또 있는데 리우 씨는 또 어떤 학생이셨는지? 저는요. 네. 일단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오히려 그 모두와 잘 묻는 그런 스타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엄청 찾아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또 좋아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최고죠. 이 적당히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적당히가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혼나기도 조금 덜 혼나잖아요. 약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다 떠들고 있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학생들은 더 혼나고 같이 떠들고 있었음에도 그 모두가 조용해질 때 같이 싹 조용해지면은 리우 씨는 약간 안 혼나는 스타일. 좋습니다. 이 적당히를 해내신 분입니다. 자, 이제 성공 맛집 데키라 알고리즘 좀 작동해 볼 시간인데요. 적당히를 아는 리우 씨. 네. 자, 그러면 어떠한 적당한 뮤직을 들고 오셨나요?
저는 포맨 선배님의 후회한다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이유는 뭔가요? 일단 노래 제목 그대로 네. 방학숙제를 왜 안 했을까 후회한다. 라는 미리미리 좀 해놓을 걸 하고 우리는 또 후회를 반복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010년 노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7살 때 언저리 아닌가요? 맞네요. 네, 그때부터 즐겨 들었던 음악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생 때 네, 우연히 듣게 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현 씨는 어떤 곡을 들고 오셨는지? 네, 저는 버스커 선배님의 꽃송이가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오, 꽃송이가요? 이유는 네. 뭘까요? 사실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네. 뭔가 그 스터디 카페나 뭔가 독서실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혼자 밤에 집에 갈 때 이 노래를 되게 자주 찾아 들었던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방학 때도 또 뭔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이 막 마구마구 떠오르는 노래인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다녔구나. 숙제를 하러. 와, 참 좋은 곡들 한번 듣고 제가 잠깐 놀래가지고요. 네. 왜냐면 저는 숙제를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책상에서 하는 기억이 있는데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이제 또 재현 씨가 숙제하고 오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 그리고 이제 후회하지 말라고 후회하라고 추천해 주신 곡 리우 씨의 추천곡 포맨의 후회한다 그리고 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맨의 후회한다 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해시태그 방학숙제로 또 다른 사연도 도착을 했는데요. 리우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핑핑님 방학숙제로 가족신문 만들던 게 제 알고리즘에 딱 떴네요. 여름에 있었던 추억을 신문 형식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집에 있는 잡지에서 글씨나 사진으로 해서 붙이기도 하고 크레파스로 손글씨도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다 부모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늦었지만 고마워요. 아, 그쵸.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신문이라든가 저는 이제 방학 숙제 또 이런 거 있을 때 과제에 만들기 같은 거 꼭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 늘 솜씨를 또 발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보다 늘 이제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직접 좀 하시는 스타일이었나요? 그럼 만들기 숙제 있으면?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손길을 좀 빌려서? 부모님도 함께 도와주시고 예. 저는 어렸을 적에 뭔가 방학 숙제를 하면 항상 형아가 다 도와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보고 우리 형아에게 영상 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형아, 학창 시절에 나보다 조금 몇 년 더 다녔다는 이유로 항상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먼저 발을 디뎌가지고 이렇게 동생 이렇게 아들 다루듯이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좋습니다. 그래도 잘 챙겨주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리우 씨도 형아가 있는데 혹시 방학 숙제를 형아가 도와주셨는지? 저희 형은 공부를 워낙 잘했어가지고 네네. 공부하는 숙제나 이런 것들을 항상 꼭 같이 도와줬어요. 이제 또 과외 같은 걸 해준 거죠? 그죠, 네. 그죠. 자, 그러면 과외를 해준 우리 형아에게도 또 영상 편지 한번 가볼게요. 저는 근데 특이한 게 형을 형님이라 부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네, 예. 형님이라 부르면서 해보겠습니다. 네네. 처음인데, 형님, 네,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고마워요. 오케이. 네. 아니, 혹시 죄송한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시는 거죠? 4살 납니다. 4살. 그럼 아직도 계속 존댓말을 쓰시는 존댓말 건가 쓰고 봐요? 형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동이라 가지고 이거를 잘 못 느껴봤는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4살 차이 이렇게 형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중3일 때 이미 사회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고요? 저한테는 그냥 선배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선배님을 제외한다면 두 분은 어떻게 부르실 것 같나요?
물론 형이죠. 그냥 형. 네. 그러면 리우 씨는 사랑하는 형. 사랑하는 형. 벌써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 제가 사랑하는 형으로 불리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해시태그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해시태그 샵 취미생활, 샵 정주행입니다. 자, 이번 사연은 재현 씨가 소개해주세요. 헬로미님, 방학의 꽃말은 취미생활. 전 방학하니까 무언가를 정주행했던 날들이 쫙 떠오르네요. 초등학생 때는 애니메이션을, 중학생 때는 야구 관련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정주행했어요. 수능이 끝나고 맞이한 방학엔 그동안 못 본 드라마를 정주행을 했죠. 다음날 걱정 없이 새벽 4, 5시까지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방학의 즐거움 아닐까요? 헬로미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날 걱정 없이 새벽 4, 5시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셨나 보네요, 이분은. 네, 이런 게 가능했나요? 저는 네. 사실 저 정말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10시에 네. 핸드폰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이제 자라 하면서 반납 그게 네. 있었구나. 예. 이제는 그러면 몇 시에 받았나요? 이제 그 다음 아침에 학교 갈 때 받고. 가방에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리우 씨는 어떻게 또 밤을 보내셨는지? 저도 어렸을 때는 네. 핸드폰도 약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네네네. TV 보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네, 딱 이 프로그램만 보고 잘게요. 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하던 게 만화 쪽 아니면 드라마 쪽 예능 쪽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능 네. 쪽. 재현 씨는요? 저는 만화 보는 걸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만화요. 네. 그 만화 채널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좀 최근에 좀 기억나는 정주행했던 드라마나 뭐 영화 시리즈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거? 저는 사실 정주행을 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일단 잘 못하고. 네네네. 그리고 옛날 거를 이렇게 정주행을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중간에 놓치더라고요. 집중력을.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영하고 있는 거를 보통 보는 편이고. 네네. 근데 또 이제 만화나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네. 정주행을 아주 잘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리우 씨는요? 저는 네. 짱구를 그렇게 많이 봅니다. 아직 지금까지도? 네. 그쵸. 이게 또 계속해서 또 볼 수 있는 언제 보든 공감이 좀 다르게 돼요. 맞아요. 이게 신기합니다. 어느 순간 또 아버지한테 공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는 몰랐다가도 이제 일하기 시작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생기고, 발냄새가 왜 그 발냄새인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이 사연을 보고 어떤 노래들이 생각이 났는지 궁금한데요. 재현 씨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네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에어플레인 파트 2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이 곡을 선곡을 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한테 한번 엄청 빠져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주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정주행을 하다가 네. 와 이건 아예 내 연습생 생활에 그걸 바꿔놨다. 이제 원래 연습생 생활 정말 힘들어했었는데 네네네. 뭔가 가수라는 꿈을 이제 더 빛나게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그 정주행한 노래들 사이에서도 가장 그거를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곡이었고요. 그러면 리우 씨는요? 네, 저는 브루노 마스님의 Leave the Door Open이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요 곡을 선곡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저희 이제 방금 저희가 나눴던 주제가 취미생활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항상 프리스타일 춤을 추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예. 그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제 첫 번째 곡이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프리스타일 춤이요? 네. 약간 또 템포가 살짝 느린 편에 속하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지금 소리가 잘 안 났어서 그런데 지금 리우 씨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재현 씨가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너 장난 아니라고.
자, 이게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촬영 중이니까, 네, 너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그 반응. 자, 얼마나 또 좋을지 나중에 한번 또 볼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추천곡 한번 듣고 오도록 할게요. 방탄소년단의 Airplane Part 2, 그리고 Bruno Mars, Silk Sonic, Anderson .Paak의 Leave the Door Open. KBS 쿨 FM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영디 영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누구시죠? 보이넥스도어의 명재현, 보이넥스토의 리우 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연도 만나보고 노래 추천도 해드렸는데 두 분 오늘 또 키알뮤 처음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뭔가 이런 사연들을 네. 이렇게 해시태그로 그리고 알고리즘으로서 저희가 노래를 선곡하는 게 네. 뭔가 곡을 떠올리면서도 옛날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고 아, 예. 연습생 생활, 학교 생활 다 생각나서 너무 좋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리우 씨는요? 저희의 그룹이 항상 하는 말이 네. 청춘이란 단어를 항상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예. 오늘 이 자리 덕분에 청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이 자리 덕분에 청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은 또 어떤 곡들이 또 탄생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cm의 서랍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